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제일하면서 건물 운영까지 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건물주라고 하면 부러워하겠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겪었답니다. 20대 중반에 부모님 두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동생이랑 저만 남았거든요. 그렇게 부모님 재산을 받아오게 된 거죠. 저는 큰 빌딩은 아니고 5층짜리 야트막한 건물 하나 상속받아서 운영 중이고 동생은 부모님 아파트 받아갔어요. 나머지 유산도 반반씩 나눠서 사이좋게 지내는 중이에요. 처음엔 회사 다니면서 건물을 운영했는데 회사에서 일 못하는 상사랑 트러블이 생겨서 퇴사하고 제 사업 차리게 됐어요. 사사건건 잔소리의 트집이라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일을 이따위로 해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제대로 안 해? 팀장님, 왜 매번 저한테 그러세요? 이건 제가 맡은 일도 아닌데요? 한두 번 넘어가니 아예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시네요. 뭐? 내가 뒤집어 씌우다니 뭘? 내가 언제? 이게 어디서 없는 말을 지어내? 참, 이거 팀장님 일이잖아요. 저번에 회의할 때 팀장님이 다 맡는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네요? 일이 잘 안 된다고 그걸 저한테 미루시는 거 모를 줄 아세요? 너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 나한테 그러고도 네가 일 편하게 할 줄 알아? 네, 퇴사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할 건데요. 오늘부로 사직서 내고 인수인계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매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남한테 안 좋은 거 뒤집어 씌우는 팀장 때문에 속이 썩었고 견디다 못해 터졌어요. 안이 꼽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너 같은 거랑은 일 못한다는 마음으로 퇴사했고 건물 꼭대기층에 빈 호실이 있어서 거기다 스타트업 하나 차렸어요. 지금은 웬만한 건 외주 돌리고 내근직 사원은 5명 정도만 두고 조금씩 키워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회사 나왔으니 성공한다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그럭저럭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생각보다는 빠르게 자리 잡았지만 제 사업체를 꾸려가는 게 쉽진 않아 늘 고민이 많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차에 예비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비 남편은 같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했어요. 장사도 그럭저럭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성실한 것 같아서 세입자 중에 참 마음에 드는구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도 회사 차리고 나서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 직원들이나 손님들하고 커피 마시러 예비 남편 카페에 자주 가게 됐고 안면 트고 대화도 소소하게 하면서 점점 친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저도 여기서 일하니까 자주 오게 되네요. 월요일이라 피곤하시죠? 카페인 충전하려거든 언제든 오세요. 피곤한 게 티가 났나요? 주말 내내 일했더니 피곤하긴 하네요. 샷 추가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오늘도 텀블러 가져오셨죠? 자주 오시니까 샷 추가 비용은 안 받을게요. 예비 남편은 제가 자기가 새 들어있는 건물 주인인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게 이 카페는 부모님이 건물 관리했을 때 계약했고 제가 회사에 다녔을 때는 주로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 건물 세입자들은 저랑 얼굴 맞대고 계약한 사람이 없긴 해요. 기억력 좋은 사람은 이름을 들으면 싶겠지만 자기가 계약한 건물 주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계약서를 봐야 알지 세입자들 이름 대보라면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라고 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잠자코 있었어요. 근데 몇 층에 계세요? 여기 건물이 층수도 낮고 호실은 넓어서 입주한 업체가 몇 없는데 병원에 새로 들어온 분인가요? 5층에서 작게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스타트업이라 규모도 작고 이제 키워가는 입장이거든요. 할 일이 많으니 밤도 자주 새서 커피에 의존하게 되네요. 안 그래도 5층에 회사 들어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대표님이시구나. 커피 시키면 사무실에는 배달해 드릴게요. 매번 자주 오시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해드려야죠. 저희가 몇 잔 시키지도 않는데 굳이 배달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사장님이 매상 많이 올려주니까 당연히 갖다 드려야죠. 그래야 더 자주 오시지 않겠어요?
예비 남편은 넉살 좋게 친절하게 대해줬고 농담도 하면서 웃는데 약간 설레더라고요. 안 그래도 키 크고 얼굴도 훈훈해서 사장님 괜찮네 했었는데 친해지니까 마음이 좀 생겼어요. 일에만 치여 살아 그런가 오랜만에 설레니까 괜히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남편은 우리 사무실에 가끔 와서 커피나 음료를 갖다 줬고 직원들하고도 친해졌어요. 나중에 예비 남편이 절 부러워하더라고요. 사무실 보니 직원도 꽤 있고 다들 바쁘게 일하던데 회사가 잘 되는 것 같네요. 대표님은 제 또래 같은데 벌써 성공한 것 같아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전 아직 갈 길이 먼데. 아니에요. 스타트업이고 직원들 월급 겨우 챙겨줄 정도지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어요. 사장님은 한참 전부터 카페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매장 오래 운영하는 게 진짜 능력 있는 건데요. 카페 오래 운영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저 들어오기 전부터 꾸준히 하셨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농담도 하고 소소한 대화들을 하다 보니 예비 남편이랑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인연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서로 마음 가고 통하면 인연이 연인이 되는 거죠. 사귀면서도 예비 남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건물주라는 말은 못했어요. 요즘 기준으로는 결혼이 급한 나이도 아니라서 나중에 혹시 결혼하게 되면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전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고 싶었어요. 그냥 결혼할 때가 돼서 만난 사람이니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다 보니 잘 판단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꾸준히 만나왔는데 사람이 역시 성실하고 착하고 순해서 이런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때 마침 제 동생이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도 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가 벌써 결혼을 한다고? 시간 참 빠르다. 제부랑 오래 만났지? 그래도 아직 내가 모르는 면이 많더라고. 오래 만나도 참 새로워. 네가 결혼한다니까 나도 괜히 마음이 이상하네. 언니도 결혼하고 싶어? 지금 만나는 카페 사장님하고 괜찮으면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냥 결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괜히 마음이 그렇네. 아무튼 넌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좋겠네. 나도 신랑이 잘 사는 집인 줄 알았나?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언니도 인물 좋지, 키 훤칠하지, 카페사를 운영하지. 그런 사장님 어디 가서 또 만나겠어. 괜찮으면 깊게 생각해봐. 그러게 말이다. 요즘에야 나이 같은 건 안 따진다지만 나이 들어가니 생각도 좀 많아지고 걱정이네. 동생은 시부모님이 중견기업을 운영하거든요. 꽤 부유한 집에 시집가게 됐어요. 제부는 동생이랑 같은 기업에 다녔고 둘이 업무 때문에 자주 보다가 오래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제부가 사장 아들인 건 전혀 티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은 사귀고 나서야 제부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무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걸 보니 저도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제 동생 결혼 소식을 듣자 저한테 좀 더 결혼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우리보다 어린데 오래 만나서 벌써 결혼한다고? 사회생활을 오래 했나 봐. 내 동생은 생활력이 강해서 대학도 휴학 안 하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거든. 입사해서 만난 제부랑 꾸준히 만나다 결혼한다나 봐. 사돈들 분들이 꽤 규모 있는 기업 운영하면 동생은 팔자 폈네. 기왕 시집 갈 거면 잘 사는 집안에 가면 좋지. 애기 낳고 하려면 경제력 없으면 안 되잖아. 일단 돈이 받쳐줘야 뭘 하니까. 그건 그래. 제부도 사람 좋고 둘이 잘 만나더라고. 우리도 꽤 만나봤고 서로 잘 맞는데 결혼 생각 진지하게 해볼 순 없을까? 내가 잘 맞춰주고 잘해줄게. 안 내켜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나야 일이 워낙 바쁘니까. 그래도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천천히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급할 건 없잖아. 요즘엔 결혼 나이라는 게 없으니까. 저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예비 남편 같은 사람이라면 같이 오래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집안 이야기를 해줬죠. 사실
우리 가족은 부모님 안 계시거든. 한참 전에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동생 결혼식 때는 이모 내외가 혼주석에 앉아주실 거야. 만약 우리 둘이 결혼하면 그때도 혼주석 비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시는 거 싫어하는 분도 많더라. 만약 집에 얘기했을 때 꺼림칙하다고 하시면 애당초 시작하지 말자. 집안에서 반대하면 굳이 억지로 결혼할 일 없고 결혼이 꼭 하고 싶으면 헤어질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부모님 안 계신 게 뭐. 부모님 없어도 자기 사업하고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개방적이라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나랑 꼭 결혼하자. 집에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랑 같이 사는 거 괜찮으면 나랑 결혼하자. 내가 말씀드려도 별 신경 안 쓰실 거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모네랑 너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나서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일단 집안에 인사드리고 허락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 조만간에 얼른 인사드리러 가자. 전 괜히 머뭇거리게 됐고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싶진 않아서 집안에 인사부터 드려보자고 했어요. 근데 서로 일이 바빠서 집안에 인사드리는 건 좀 밀렸고 계속 밀리니까 아예 제 동생 결혼 다 끝나고 나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예비 남편이 갑자기 난처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기, 나한테 여동생 있는 거 얘기했었지? 응, 전에 말해줬던 것 같은데? 아직 대학교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걔 벌써 졸업한 지 꽤 됐거든. 그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났다고? 저는 벌써 졸업했다는 말에 놀라서 예비 남편 말을 잘랐는데 뭔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기다려봤어요. 저기, 내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걔가 졸업하고 계속 취업이 안 돼서 그런데 경력 쌓을 수 있게 사무보조로 들어갈 만한 데 없을까? 아무 경력도 없다고? 사무보조야 알바 수준이니까 경력 없어도 되긴 하는데 혹시 사돈 될 분들 회사에 자리 없을까? 그분들 회사도 크다고 하니까 그런 알바는 많이 뽑을 것 같은데 괜찮으면 자리 한번 부탁 좀 해봤으면 하거든. 아직 사돈 된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니라 일자리 부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 동생이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친지도 아니고 남자친구 동생 일자리 알아봐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건 조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섣불리 말했다가 동생 난처해질까 봐 걱정돼서 그래. 예비 남편이 사돈 내 회사 어쩌고 하면서 넌지시 물어보는데 아직 사돈도 안 됐고 사돈이라고 한들 그런 부탁은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하지도 않고 뭐 부탁하기엔 결혼도 안 해서 좀 그렇다고 좋게 좋게 거절했죠. 그래도 전부터 예비 남편이 사돈네 회사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고 처제 좋은데 시집 간다며 인맥 생겨서 좋다 어쩌고 해서 좀 꺼림칙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게 돈 욕심이 나나 싶어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럼 혹시 지금 회사에 내 동생 들어갈 만한 자리는 없을까? 일단 뭐라도 해봐야 얘도 사회생활이 어떤지 알고 필요한 것 열심히 준비할 텐데. 안 그래도 최근에 사무보조는 뽑고 있는데 연봉이 높진 않거든. 경력이 없으면 알바 수준으로 받을 건데 괜찮겠어? 우린 아직 자리 잡아가는 중이라 많이 못 주니까. 그리고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인사팀장이 알아서 하는 거라 공고 보고 직접 지원해야 할 거야. 그것도 좋지. 뭐든 걔가 좀 편하게 일했으면 해서. 어디서든 스펙을 쌓아야 다른 데 가기 쉬우니까 부탁 좀 할게. 사실 제가 인사에 관여하긴 하는데 혹시 몰라 발을 뺐어요. 예비 남편은 고맙다고 했고 진짜 그 동생이 서류를 냈는데 이름만 알고 있어서 지원자 명단 보고 서류 보니 스펙이 형편없긴 했어요. 그래도 알바 수준 일이니 서류는 대충 통과해줬어요. 면접은 인사팀장이 보고 결정했는데 역시 합격은 안 됐죠. 만나보니 예의도 없고 남들 다 따는 컴퓨터 자격증 하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불합격으로 결정했다고 해요. 저는 예비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예비 남편 동생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 회사라고 기대 많이 하던데 붙었으면 좋았는데 아쉽네. 그러게. 나도 인사 쪽으로는 팀장한테 애초에 다 맡겨서 내가 합격시켜줘라 말아 할 수가 없었어.
다른 지원자보다 우리 회사에 안 맞았을 뿐이지 동생이 못한 건 아니니까 다른 데 붙을 거야. 그래도 뭔가 좀 아쉽네. 좀 잘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지. 나도 다른 데 괜찮은 일자리 없나 알아볼 테니까 같이 신경 써보자. 예비 남편이 좀 툴툴거리던데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회사 운영하는 입장인데 다른 사원들 불편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남편하고 약간은 삐걱거렸는데 어느덧 제 동생 결혼 날짜가 다가왔어요. 동생 내외는 스몰 웨딩이 꿈이었다며 정말 하객을 조금만 받고 예식을 진행했어요. 사돈 내외분도 중견기업 사장님답지 않게 검소하고 평범하게 생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축의금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셔서 동생 내외의 스몰 웨딩을 찬성하셨어요. 남들 하는 것만큼은 준비했는데 하객 수가 정말 적다 보니 규모가 다른 데보다 훨씬 작은 홀을 빌려 식 올리기로 했어요. 허례허식보다 훨씬 보기 좋았고 쓸데없는 낭비 안 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나도 처제한테 점수 좀 따야 되는데 결혼식 참석해도 되지? 그럼 우리도 결혼 진지하게 고려 중이잖아. 식 올리고 정리만 되면 각자 인사드리기로 했으니까 와야지. 우리 이모랑 이모부 뵙고 미리 얼굴 도장 찍어두면 좋으니까 참석해봐. 난 동생하고 같이 빨리 가야 하니까 시간 맞춰 오면 돼. 예비 남편이 동생 결혼식에 오려고 해서 잘 됐다 싶어 날짜랑 장소 알려주고 찾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예비 남편이 식장 와서 뭔가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속으로 왜 저러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나? 하며 걱정했지만 크게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암만 하객이 별로 없다고 해도 인사드리고 동생 챙기고 하느라 바빴거든요. 예비 남편은 어느새 근처에 와서 축의금 내고 왔다고 하며 제 동생이랑 이모 내외분한테 예의상 웃으며 인사했어요. 다들 예비 남편이 인물 좋다, 잘생겼다, 키도 크다. 사업하던데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며 칭찬 일색이었고 예비 남편은 그 말에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고 왜 저러나 싶었죠. 근데 금방 왜 표정이 이상했는지 알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따로 슬쩍 와서 한다는 소리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식장이 왜 이렇게 작아? 사돈네 중견기업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어? 보통 기업가들 결혼식은 성대하던데 왜 이래? 너무 사람도 적고 홀도 작고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 동생 내외가 스몰 웨딩 고집하더라고. 구식으로 하기 싫고 정말 친한 사람만 불러서 재밌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 스몰 웨딩이 대세잖아. 이게 웬 편견을 갖고 좋은 날 이상한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이 적다고? 너도 사업하는데 하객이 이렇게 적어? 상대적은 기업가라면서. 사람도 적고 식장도 뭐 이렇게 작은 곳은 처음 봐. 이런 데도 있어? 아니 왜 말을 자꾸 그렇게 해? 좋은 날에 말로 초를 쳐야 되겠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동생 내외가 좋다면 되는 거지. 우리 결혼식도 아니잖아. 자꾸 그러면 나도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만하자. 아무튼 난 매장에 알바 하나가 일 펑크내서 가봐야 되거든. 인사 다 했으니까 됐지? 나 간다. 예비 남편이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가버려서 되게 황당했는데 다들 나보고 남자친구 어디 갔냐고 해서 제가 난처해졌어요. 아니, 근데 잘생긴 남자친구는 어디 갔어? 곧 식 시작하는데. 이모, 갑자기 알바가 일 생겼다고 펑크 냈다더라고요. 카페 하니까 갑자기 이럴 때가 종종 있긴 하던데 하필 이런 날 알바가 말썽이네요. 아휴, 그러게. 잘생긴 남자친구도 같이 사진 찍으면 좋을 텐데 둘이 결혼 생각도 있다며. 그러게요.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인사드리러 가면 그때 얘기 더 해보세요. 이제 식 올리려고 하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화촉 점화하러 가셔야죠. 제가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정말 당황스럽긴 했어요. 기껏 결혼식 와놓곤 가버렸으니까요. 동생 결혼식장은 홀 크기가 작았는데 하객을 가려받아서 그런지 다 채우진 못했어요.
사돈 내외분 하객도 정말 친한 분만 찾아왔다고 하고 우리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이모 내외 친구들하고 제 친구들 정도만 소소하게 참석했거든요. 그래도 축제처럼 되게 재미있게 결혼식 잘 올렸어요. 홀도 자연 채광이 들어와서 야외에서 시골리는 것처럼 화사하니 좋았고 하객들이 신랑 신부랑 다 친하니까 홈파티처럼 즐기면서 마무리했죠. 근데 예비 남편은 규모가 작다고 뭔가 실망한 눈치였어요. 전에 하는 말 들어보니 제가 나름대로 사업하고 동생도 좋은 집안에 시집 갔으니까 성대한 예식을 기대했나 보던데. 사돈 되실 분들이 잘 사시니까 재력 있는 분들도 하객으로 많이 오시겠지? 혹시 인맥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글쎄, 그쪽 하객 명단은 몰라서. 뭐 잘 아는 분들만 오신다고 하던데 기업가들도 있겠지? 거기서 인맥 좀 쌓고 얼굴 알아두면 좋겠다. 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좋은 분들 많이 알아두면 카페 프랜차이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지? 아무튼 그날 가봐야 알 것 같아. 시간 맞춰서 와서 한번 인사드리면서 눈도장 찍어두면 도움 될 것 같아. 예비 남편이 설레발치던데 전 대충 대답하고 치웠죠.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혼자 많이 기대하고 온 것 같았는데 자기 혼자 결혼식 규모만 보고 오해하더니 가버려서 황당했죠. 개인적으로 결혼식을 소규모로 하니까 허례허식도 없고 신랑 신부한테 집중되니 너무 좋았어요. 낮에 시골리면서 코스 요리 먹고 저녁까지 홀 빌려서 필요한 즐기느라 재밌었는데 그렇게 식 잘 올렸는데 예비 남편이 갑자기 다음날 더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축의금 낸 거 되돌려줘. 20만 원씩이나 냈는데 좀 아닌 것 같더라.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줘. 아까워서 못 견디겠다. 괜히 20만 원이나 뽑아서 갔네. 뭐? 뭐라고? 축의금을 되돌려달라고? 아니, 지금 이거 신문에 날 일인 거 알아? 누가 축의금을 냈다가 달라고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야, 난 네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거지 집안 아니야? 누가 결혼식을 그렇게 코딱지만한 데서 해? 사돈네 중견기업 운영한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야?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누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 하객이 그렇게 없는 결혼식은 내 생전 처음이다. 하객 수로 집안 수준이 결정되는 거야? 너무 사고가 편협한 거 아니야? 손님 적다고 못 사는 집이 된 거야? 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 옛날 대감집 잔치하면 온 동네 사람 다 모이는 거 알지? 기업 운영하면 하객이 바글바글 할 텐데 이게 뭐야? 그리고 내 동생이 너네 회사 면접 가보니 사원도 4-5명 정도만 있더라고 하던데? 회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장 수준이더라고. 뭐 그런데 장가 가려고 하냐면서 나한테 성질내더라. 내가 갔을 땐 10명은 돼 보였는데 회사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네 동생 시집 잘 간다는 것도 다 거짓말 아니야? 전 정말 황당했어요. 예비 남편이 혼자 막 쏘아대면서 성질을 내는데 도대체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던 거죠.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요즘 누가 직원 많이 두고 일을 해? 거래처 직원들도 같이 이야기하느라 있었던 걸 네가 오해한 거겠지. 왜 갑자기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밑바닥 본 것 같아서 나도 진짜 실망이다. 실망은 내가 더 실망이거든? 네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말한 것 같아서 실망이라고. 어디 들통날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건지 진짜 실망이다. 예비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지 혼자 역정을 냈고 도리어 자기가 실망했다며 방방 뛰었어요. 그러더니 20만 원이 아깝다며 빨리 달라는데 저는 말도 안 통하고 저렇게 혼자 성질내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져 20만 원 바로 주고 치웠어요. 자, 됐지? 20만 원 붙여줬다. 이거면 됐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우리 헤어지자. 난 너 같은 거랑은 더는 못 만나. 암만 돈이 중요하대도 이런 식이면 난 더 못 만나. 야, 당연한 거 아니야?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나한테 헤어지자 마냐 해? 돈 다시 달라는 거 자체가 헤어지자는 소린 거 모르냐? 내 매장이 너네 회사보다 훨씬 탄탄하겠다. 내 카페 SNS에서도 핫플로 유명한 거 알지? 매출이 얼만지 알아? 나 정도 버는 남자한테는 여자들이 줄 섰어. 앞으로 내 가게에 얼씬도 할 생각하지 마.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둬. 예비 남편은 큰 소리 떵떵 치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 황당했죠. 저는 이때 예비 남편 말 듣고 한 방 먹였어요. 네 카페? 웃기고 있네. 한량놈이 부모님 덕에 카페 사장인 척하는 거면서. 심지어 네가 운영하니까 그 카페마저도 점점 망해서 월세도 4개월치나 밀렸지?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치부를 드러내니 예비 남편 경악하더니 그걸 어떻게 다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나 참, 있는 척은 다 하더니 제 말에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전 예비 남편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사귀면서 마냥 착하고 순하던 전 예비 남편이 제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제 동생이 좋은데 시집 간다니까 노골적으로 사돈 집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꾸 지 동생을 사돈이 운영하는 회사에 넣고 싶어 하는 등 속물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돈 욕심이 있나 좀 의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던 중 때마침 중개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건물 관리는 대부분 친한 중개사한테 다 맡겼는데 중개사가 사소한 거 다 연락하고 일 처리를 해줬어요. 중개사가 알아서 세입자가 월세 납부하고 확인 문자 자기한테 보내게 하고 내가 계좌 확인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참 잘해줬는데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연락이 조금 뜸했죠? 어머, 그러게요. 그래도 일 복잡한 거 없으면 연락 없이 알아서 잘해주시니까 저야 믿고 있었죠. 뭐 의논할 일 있으세요? 그게 네,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전화 드리기는 했는데 근데 연락 온 중개사가 자기가 연락해놓고 굉장히 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 그 남자친구분이 밀린 월세가 넉 달치가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너무 밀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건데. 중개사도 저랑 예비 남편이랑 가까운 사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전 예비 남편이 원래 수입이 좀 어려울 때면 일부 금액 밀리기도 하고 2달에 한 번 입금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랑 만나는 사이다 보니 편의를 봐줬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한테 예비 남편이 돈 밀리거나 그럴 때도 너무 밀리는 거 아니면 뭐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도 적당히 처리하고 말았던 건데 아무리 그래도 넉 달치는 아닌 것 같아서 나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자세히 보니 그분이 소소하게 야금야금 월세를 덜 내더니 밀린 누적 액수가 넉 달치 이상이나 됐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 예비 남편 카페가 많이 어렵나 걱정했어요. 당시엔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근데 중개사가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그럼 원래 계약했던 임차인한테 말할까요? 네? 원래 계약했던 임차인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제 말에 중개사가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남자친구분한테 못 들으셨어요? 당연히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제가 말을 안 했었는데 원래 그 카페 계약자 지금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자세히 알고 보니 그 카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부터 계약했던 카페인데 원래 이 사업장 명의자는 남편이 아니라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그러다가 예비 시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서 자기 아들한테 운영하라고 준 거였어요. 그래서 중개사한테 월세 관련이나 혹시 뭐 건물 관련해서 세입자들한테 알려줄 거 있으면 앞으로 자기 아들한테 연락하라고 했다고 해요. 정말요? 아버지 명의로 된 카페라고요? 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아니, 명의 변경 없이 그대로 쭉 아버지 명의였던 거예요? 네. 처음부터 지금 운영하는 사장님 아버지가 계약자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남자친구라면서 그런 것도 말 안 해줬던 거예요? 그건 좀 아닌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수한 것 같네요.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중개사가 되게 죄송하다며 사과하는데 전 괜찮다고 하고 말았죠. 전 예비 남편이 카페를 운영하게 된 시기는 제가 5층에 회사를 차리기 전 일이라
꼭 필요한 내용만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개사가 또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별말 안 하긴 했었는데 제 눈에 남자친구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월세 밀린 건 그렇다 쳐도 영 사람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려다가 괜히 안 좋은 사람한테 코 꿰어서 난처해질까 봐 말씀드려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랑 뭐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원래 계약자분이 앞으로 월세나 건물 관련해서 세입자들한테 알려줄 거 있으면 아들한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덕담으로 아이고 그래도 아드님이 있으니 든든하시겠어요. 카페 운영 맡길 사람도 있고 라고 했는데 그 본 계약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아니 왜요? 본인 아들 칭찬해 준 건데. 그러니까요. 저도 한숨을 푹 내쉬면서 고개를 저으니 왜 그러나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참 속이 썩었겠더라고요. 한량 아들 자식놈 그거라도 하라고 카페 운영 맡긴 거라면서 직장도 오래 못 다니고 사고만 치는 놈 밥벌이라도 하라고 챙겨준 거라고 하는데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카페 명의로 대출 받는다든가 이런 헛짓거리는 안 해야 하니 운영만 하고 사업 명의나 임차인 명의 같은 건 본인이 갖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한참 찝찝하던 차에 전 예비 남편이 제 동생 결혼식에 가게 되면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전 예비 남편이 우리 집안을 거지 집안이라고 무시했으니 열받아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했죠. 이게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성실한 세입자를 맘대로 내쫓을 수는 없어도 월세를 넉 달이나 밀린 사람의 경우 내쫓을 수 있었거든요. 법은 대충 아시죠? 연체액이 3개월 이상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고 명도소송 걸어서 쫓아낼 수 있으니까 소송 필요하시면 자료 달라고 하세요. 제가 준비는 해뒀어요. 계산해보니 많이 밀렸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일단 자료는 잘 챙겨주세요. 중개사가 도와준 덕분에 전 예비 남편의 만행을 알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 일단은 월세 밀린 자료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터뜨리면서 제가 아는 걸 다 밝혔고 제가 건물주라는 것도 알리게 되었죠. 내가 네 실체를 어떻게 알았냐고? 사실은 내가 이 건물 주인이거든. 그래서 네가 월세 밀린 거 실제로 카페 사업 명의는 아버지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어디 가게가 잘 된다. 내 회사보다 네 카페가 잘 된다는 소리를 해. 난 직원 월급 다 주고 사업 확장할 정도로 매출 나오거든. 너처럼 월세 밀리며 궁상스럽게 빌부터 먹을 일 없거든. 전 예비 남편은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겠죠. 계약자는 자기 아버지인데다가 애초에 중개사를 통해 월세 납부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쪽 아버지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본인이 계약했을 당시는 부모님과 계약을 했을 테니 건물주가 바뀐 것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중간에 명의자가 변경되어도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닌 이상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이름까지 더 기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도 나중에서야 명의 변경되었다는 걸 아는 경우도 많으니 전 예비 남편이 내막을 알 리는 없었고 그러니 저렇게 미친놈처럼 나댈 수가 있었겠죠.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밝히면서 웃으니 전 예비 남편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너 월세 밀려서 방 빼야겠다. 너희 집안 카페랑 계약 바로 해지할 거니 그리 알아. 내용 증명 보내도 안 나가면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중개사가 자료 준비는 다 해줬거든.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자. 나 실력 좋은 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알고 있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법적으로 붙으면 나랑 게임이 안 돼. 알았어? 전 예비 남편이 제 말을 듣더니 안 된다고 벌벌 떨면서 저한테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안 돼. 제발 카페는 유지하게 해줘.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 큰일 나. 제발 알리지 마. 나 진짜 집에서 쫓겨나. 내가 어떻게든 밀린 월세 마련해 볼게. 제발. 이지야 눈높이가 많네. 이게 너랑 나의 차이야. 알아? 이게 어디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까불어? 그리고 뭐 어쩌라는 거야. 네가 큰일 나든 말든 내 알바야?
당장 계약 해지 통보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의 준비 잘하고 있어. 알았지? 난 한 번 돌아서면 냉정하거든? 사귀던 사이니까 어쩌고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말고. 전 중개사를 통해서 받은 실제 카페 주인한테 연락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랑 처음 연락하는 게 이런 이유로 연락하는 게 될 줄이야. 아, 전 예비 시아버지라고 해야 하나? 어차피 헤어졌으니까요. 아무튼 본 계약자는 제 연락을 받자마자 전화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밀린 월세 다 드릴 테니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단 내일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멀리 살아서 바로는 못 가고 내일 첫 차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네. 부모님하고 계약하신 분이라 저도 잘 몰랐는데 아무튼 내일 오시면 얘기하죠. 다음 날 정말 본 계약자가 시골에서 서울까지 왔고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아버지 뻘인 분이 그러시니까 죄송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전 예비 남편을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넌 대체 카페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월세도 못 낼 지경이야? 손님은 있어? 커피는 제대로 만드는 거야? 내가 평생을 지켜온 가게를 어떻게 그따위로 운영해? 내가 당장 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본 계약자분은 저랑 같이 카페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잘 됐다 싶어 같이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려고 샅샅이 살펴봤죠. 저도 내 건물에 있는 세입자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봐야겠다. 이런 명목하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전 예비 남편은 제가 들어오는 걸 싫어했어요.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뭐하러 왔어? 가게 볼 게 뭐 있다고. 네가 올 자리도 아닌데 왜 와? 내가 같이 오자고 했다. 왜? 건물주가 가게 상태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네 놈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월세가 밀린 거야? 전 예비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노려보고 있으니 깨갱했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가게를 쭉 둘러보니 두 부자가 한바탕 난리였어요. 제가 봐도 카페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 커피 만드는 공간 쪽을 보면 위생 상태도 안 좋았고 커피 원두도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제로 전 예비 남편이 운영한 뒤로 오랜 단골 손님들이 떠난 모양이더라고요. 리뷰를 보면 예전 커피 맛이 아니네요. 아, 예전 사장님이 훨씬 가게 관리도 잘했는데 대충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은근 더러운 가게 등등 악평이 있었어요. 아무튼 본 계약자분은 엉망으로 카페를 운영한 전 예비 남편한테 열이 받았고 빗자루로 아들을 마구 때렸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널 믿고 맡긴 게 잘못이다. 잘못이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해왔는지 알아? 그 많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가게 청결 관리 하나도 못하냐? 직원들 관리는 또 왜 이렇게 못해? 너 도대체 하는 게 뭐야?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할 줄 아는 거나 있냐? 이 식충아, 이 식충이 만도 못한 놈아. 아버지, 왜 때리세요? 말로 하세요. 사람들도 다 있는데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바로 앞에서 그 장면을 직관했어요. 빗자루로 맞는 게 영락없는 초딩 남자애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아직까지 지 앞가림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기나 하다니.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카페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던데 꿀잼이었죠. 카페를 너한테 맡기고 시골 내려간 내 잘못이다. 반년 정도 가르쳤으니 이제 좀 잘하겠지 싶었는데 나도 늙으니 판단력이 떨어진 것 같다. 너 앞으로 카페 나올 생각하지 마. 넌 여기 운영할 자격도 없어. 그냥 카페 정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카페 양도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넌 앞으로 네가 벌어서 먹고 살 궁리나 해. 아버지, 안 돼요. 일 아니면 할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와서 뭘 해먹고 살겠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거라도 하나 운영해야 번듯하게 살죠. 여자도 만나고. 아버지 아들 장가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카페 사장 정도는 돼야 여자들이 따른다고요. 그 말에 본 계약자분은 자기 아들을 뻥 차버렸어요. 전 예비 남편 힘없이 밀리는 게 참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노가다를 뛰든 알바를 하든 이제 네 힘으로 먹고 살아. 카페 알바하면 되겠네.
카페 운영하다 적자나서 알바하렵니다 하고 어디 한번 다른 데 가서 취직시켜달라고 해. 어디든 붙겠지. 엉엉 우는 전 예비 남편 보면서 저는 꼴 좋다고 비웃어줬어요. 전 예비 남편은 자기 아버지한테 매달려도 안 되니까 저한테 매달려서 잘못했다며 봐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본래 계약하신 분이 카페 정리하거나 양도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계약자가 나간다고 하시는데 아버님하고 잘 얘기하세요. 저는 더 할 말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 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공사판 가든 다른 카페 알바하든 벌어먹고 살기만 하면 그만이죠. 알아서 사세요. 저는 그렇게 툭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사실 만약 제가 전 예비 남편이랑 결혼하게 된다면 서프라이즈로 제가 건물주라고 밝히고 공과금만 전 예비 남편이 내는 식으로 할 생각이었어요. 월세는 아예 안 받는 걸로 계약 조건을 고치려고 했거든요. 보증금도 빼서 예비 남편 맞춤 정장하고 예비 시부모님 필요한 거 사드리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예비 시누이가 취직을 못했으니 스펙만 좀 쌓이면 거래처에라도 한번 알선해줄까 했었어요. 근데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서 생각이 바뀌게 됐죠. 제 동생도 저한테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카페 운영한다는 사장이 그럴 줄이나 알았냐. 나도 이번에 진짜 너무 되었다.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 나도 너처럼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언니, 그냥 액땜한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맞아. 나도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 거지 그 전에 만난 남자친구 생각하면 무서워.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하고 다녔으면서 알고 보니 완전 사기꾼이었잖아. 빨리 도망쳐서 다행이었지. 언니도 지금 깨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게 말이다. 내가 결혼하게 되면 이것저것 편히 많이 봐주려고 했거든. 혼자 카페 운영하면 힘들다고 계약 조건도 고쳐주고 시누이 대래도 직장 알선해주고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는데 미리 얘기 안 하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그 본색이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해준다고 했어봐. 축의금 돌려달라는 말 없이 계속 들러붙었을걸? 중개사가 월세 밀렸다고 해도 언니 성격이 대충 넘어갔겠지. 은근히 물러 터져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알고 헤어진 게 다행이야. 아무튼 마음이 좀 그렇긴 해.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 인간인 줄은 몰랐거든. 너무 심하잖아. 월세도 밀려, 능력도 없어. 자기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아. 아니, 다 키워둔 카페를 어떻게 그 지경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포기했겠지. 아무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깊게 생각하지도 마. 다음에 나랑 소주 한잔 하자. 알았지? 그래, 제부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최소한 저한테 헤어지면서 20만 원 돌려달라는 찌질한 짓거리만 안 했어도 결혼은 좀 미뤄야겠다 고민해도 당장 헤어질 생각은 안 했을 텐데. 전 한 번 사귀면 오래 사귀는 편이라 상대방이 좀 단점을 보여도 가능하면 수용하려는 편이거든요. 어렵다고 했으면 최소한 지 어려운 사정도 편의를 봐줬을 텐데 걔가 바보인 거죠. 기회를 자기가 뻥 차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차라리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빨리 실체를 알고 끝낸 게 잘한 것 같아요.